어떻게 나와? 앞에 현대시 2개 있고요. 뒤에 답원 지문 뭐예요? 답원 지문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갈래? 수필이지, 수필. 아, 긴 건데 소설 아니면 무조건 뭐야? 수필이지. 근데 이거 무슨 수필이겠어? 할아버지 쓴 거잖아.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슨 수필이야? 고전 수필이지. 가나 다지문 중에 연계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죠? 뭐요? 나번이요.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는요. 수능 완성 연계예요. 그러면 가번에 나오는 그리움이라는 시랑 나번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의 수필은 비연계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고3 애들 입장에서도 얘들아 너네랑 똑같아요. 나번 지문은 배운 거고 가나는 안 배운 거니까 가다는 너네랑 똑같은 상황에서 지문을 접하는 거라고. 맞아요? 이 중에 우리는 뭐 먼저 갈 거냐면 얘들아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고3이 돼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돼? 그치?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나가 수능 완성 연계니까 니네가 수능 완성해 있는 문학은 다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고3이 되면. 다 배워서 내신도 볼 거고 선생님이 암기도 시킬 거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트를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나번이 들어있는 세트를 먼저 풀어야 돼. 니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맞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뭐부터 가시냐면 다번부터 가볼게요. 왜냐하면 다의 수필은 얘들아 한 번도 연계된 적이 없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한 번도 수필은 연계된 적이 없었다. 그럼 너네 시험에서도 수필이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필을요 생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필 중에 얘들아 수능에서 좋아하는 수필이 있다고 했었지. 수필이 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수필은 잘 못 맞추잖아, 선생님들이. 수필은 근데 수능에서 좋아하는 수필에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 좋아한다 그랬어? 응? 어떤 내용 좋아한다 그랬어? 아니야.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얘들아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내용을 좋아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 그럼 두 개가 뭐 되어 있어? 대비되지. 맞아? 대비되는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작품들을 좋아해, 수능에서는. 왜요? 이거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들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들이 쭉 뒤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동그라미 부류와 세모 부류로 너네 나눠서 읽을 수 있어? 요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지문을 좋아한다. 그럼 얘들아 지문이 구분되게 써 있으면 니네도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써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가 맞는 말인 거지. 구분해야 된다.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들아 답원 지문 읽으면서 아까 성은이도 그 얘기 했는데 선생님 답원을 읽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눠서 옆에 쓴 사람 손. 나눈 거 옆에 쓴 사람 손. 왜냐면 쓰면 느려질 것 같은데 오히려 선지 판단이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같이 한번 써봅시다. 어디 나오냐면 답원의 시작으로 먼저 가봅시다. 답원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 하나요. 자, 답원의 시작 가봅시다. 우리 아까 누구까지 읽었을까요? 연결까지 읽었구나. 그럼 우리 주혜가 읽어주면 되겠네요. 주혜가 답원의 1문단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26번의 보기는 먼저 읽어야 되는데 사실 26번 보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기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읽었다 치고 이제 답원 갑니다. 읽어보세요. 얘들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는 그 자체로 소리가 안 난답니다. 뭐가 있어야? 그럼 다른 작용이 있어야 소리를 내게 된대요. 맞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어, 얘들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위에서는 누구랑 누구였어? 바람과
그렇지. 선생님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 위에 거 붙여가지고 같은 의미를 같이 묶으면서 읽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과 물건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봐봐봐. 23번에 보기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보기 먼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보기를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니네가 파악해야 돼서 요거 지문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기에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게. 주야 이제 할게 진짜로. 진짜 딴 얘기 안 할게. 안 할게 진짜로. 봐봐. 보기를 가봐요. 가나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는 양상이 다르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가번과 나번에 둘 다 뭐가 나올 건데?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명암의 이미지, 명암 대비가 나올 거야. 근데 양상이 다르대. 가는 어때요? 우리 가는 모르는 작품이야. 고3 애들도 모르는 작품이야. 근데 가봐.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둠의 밤으로 표상하고 그럼 어둠이 연대를 상실한 밤으로 표시돼.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연대를 상실했으니까 부정이잖아. 얘들아 연대가 연세대학교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연대가 무슨 말이야? 연세대학교 가고 싶다 이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상실한 밤이야? 좌절하고 절망하는 밤? 아니야. 우리 뭐 다 같이 함께 서로 어울려 이 말인 거잖아. 요걸 상실한 걸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럼 얘들아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니까 무엇은? 밝음의 이미지는 뭐가 회복된 거? 연대가 회복된 미래. 연대가 회복된 미래를 무슨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긍정의 이미지로 보고 있구나. 그럼 얘들아, 이 글의 화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연대의 삶. 연대의 삶. 야, 사람이 어떻게 독고다이로 혼자 살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지?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거지. 함께 의지하며 사는 거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뭐요?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일을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어디로 가기 위해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 얘는 지문에서 무슨 행동을 할 거라고? 그렇지.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할 거라고. 그럼 질문. 이 글에서 소금을 뿌림이라는 행동은 긍정의 행동, 부정의 행동? 당연히 긍정의 행동. 맞아? 무엇으로 가는 거야? 연대를 상실한 밤을 지나 연대를 회복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화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가 보통 얘들아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을 언제 써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단 말이야. 소금을 뿌리는 걸 보통 뭐냐면 귀신을 쫓는 거. 뭔가 좀 부정적인 걸 쫓는 거. 이런 행동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저학년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시어의 의미. 시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싶어. 잘 파악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우선 누구를 중심으로 하자 그랬어? 화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라 그랬어. 화자가 이거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라는 거 생각해보라 그랬지. 두 번째 뭐 생각해보라 그랬어? 앞뒤 문맥을 고려하라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뭐가 있을 거고요. 수식어가 있을 거고요.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따라서 시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 말고 얘들아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그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의미니까 무슨 의미겠어? 그렇지. 사전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봐봐봐. 아까 너네가 소금을 뿌린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 나쁜 것을? 그렇지. 몰아내는 행위다. 두 번째, 언제 또 소금 뿌려요? 예? 그건 소금을 얻어오는 거죠. 소금을 가져오는 거지. 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요. 밤에 오줌 못 가려가지고 밤에 쉬하면 이불에다 쉬하면 좀 큰 애들 애기들 말고 그러면 아침에 홀딱 벗겨가지고 어디 가요? 키 곡식을 이렇게 고르는 키를 머리에 쓰고 어디를 가요? 동네에 바가지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오줌 싸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 바가지에다 소금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래서 소금을 갖고 오면 얘들아 그거 약간 그런 거야. 아동학대 비슷한 거야. 애기 좀 창피하게 해가지고 야이씨 창피한 줄 알면은 다음엔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는 거라고. 그럼 소금을 뿌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소금 받아오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또 어떨 때 소금을 뿌리냐면 이럴 때. 뭐 할 때? 조개. 좀 특별한 경우네요. 그죠? 맛조개 잡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쏙 뭐 이거 해보셨어요 그거? 진짜? 나 TV에서만 봤는데 진짜 잡혀 조개? 진짜? 잡혔다 그냥 쏙 들어가? 그래? 우리 애들아 왜 소금으로 뭐 할 때 어떤 거 절일 때 말이야 그치? 절일 때 소금 뿌리지 고등어 같은 거 절이고 뭐 채소 같은 거 절이고 이럴 때 소금 뿌리잖아요.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소금 뿌려요? 수분을 없애서 뭐 하려고? 말려서 어떻게 하려고? 오래 보관하려고. 맞아?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보관 오래 하려고 염장한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볼래? 이 글에서 소금을 뿌리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 그랬지. 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서 밝은 미래로 가는 긍정의 행위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얘는 아니겠지. 얘가 소금을 뿌리면서 나쁜 거 물러나라 이런 거겠어? 아니야. 이거 뭐냐면 얘의 의미가 강해. 어디다 소금 뿌리는지를 보면 알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건 우선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소금 뿌리는 건 이럴 때 뿌리는데 이 정도로 머리에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가번 문단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번 읽고 어디로 가요? 가번으로 가. 그리고 나번 읽고 어디로 가요? 나번으로 가면 됩니다. 우린 나번까지 읽어볼게요. 나는 어때?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질문. 여기서는 명암이 긍정,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봐. 읽고 나서 너는 생각해봐. 긍부정의 의미 있다고 한 거야? 없다고 한 거야? 있다고 했다고 보긴 어렵지. 봐봐. 자연 속에는 뭐가 공존해? 밝음과 어둠이 공존해. 함께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성숙에 대해 성찰을 하는 거래. 어떤 대상이 뭐 할 거야? 성숙할 거야. 성숙할 거야.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는 얘들아. 나번 설명에 뭐가 나왔냐면 자연물과 누구를? 내면을 동일시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 제목 잠깐만 컨닝해 볼래? 제목 잠깐만 컨닝해 볼래? 뭐요? 감나무 그늘 아래 라는 제목이지. 그럼 얘들아 이 글에서 자연물 누굴까? 감나무. 지문 읽으면 알게 되지만 감나무에 있는 감입니다. 감나무에 있는 감이에요. 그럼 내면은 누가 갖고 있는 내면? 내면은 누가 갖고 있는 내면? 동현이 도망간 거 아니야? 누가 갖고 있는 내면? 내면 누구만 갖고 있어? 나, 화자. 이게 뭐 된다고? 동일시 된다고. 그럼 얘들아,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겠어? 감나무 그릇 안에니까.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겠어? 감나무를 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시야, 이 시는? 감나무랑 나랑 똑같구나. 이거지. 맞아? 감나무를 보면서 감나무가 나랑 뭐하구나? 똑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신 거야. 맞아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뭐라 그랬어? 이러한 성찰은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밑줄. 대상의 양상. 이 달라진다. 변화의 양상. 그럼 얘들아 지문에서 누가 바뀔 거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그려내는 방식을 나타낸다. 얘들아 지문에서 누가 바뀔 거야? 누가 변할 거야? 감나무. 지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감나무에 있는 누구? 감. 감나무에 있는 누가 바뀔 거야? 감이 바뀔 거야. 그럼 그 바뀌는 누구를 보며 감나무를 보며 화자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엄마 쟤도 저러네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서 요걸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 보기에서 성찰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에 감나무를 보며 화자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나요. 감나무를 보며 감나무의 변화 모습이 누구랑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같다고 생각한 거지. 맞아요? 이 시가 두 번째 시예요. 우리 나번 먼저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번 시는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보기를 읽은 다음에. 보기를 읽은 다음에 니네가 머릿속에 정리할 게 있어. 뭐 생각해야 돼? 자, 이 글은
누구가 나올 거구나. 1번. 그렇지. 감나무가 나올 거구나. 2번. 감나무는 뭐 할 거구나? 뭐 할 거구나? 그렇지. 변화할 거구나. 화자는 이 감나무를 바라보며 감나무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의 변화를 통해 누구를 볼 거구나? 내면의 성찰을 할 거구나. 이걸 통해 깨달은 말을 쓰는 시가 나번시겠구나 라고 정리를 우선 하는 거야. 보기를 읽고. 그럼 보기의 내용을 읽을 때 니네가 뭘 떠올릴 수 있냐면 나 감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선 잘 봐야지. 이래야 내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앞부분으로 이제 가볼게요. 나번 갑니다. 어디까지 하나 잘라야 되는지 한 번만 파악해 줄래? 전체가 시가 연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 구분이 없습니다. 나번 시는요. 연구분이 없는 무슨 시예요? 단연시예요. 연구분 없는 단연시예요. 연구분이 없다면 얘들아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혹은 대상, 혹은 표현, 혹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좀 잘라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자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시는 진짜 쉬워.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모의고사 몇 번 보면 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한 덩어리 우선 잘라볼게요. 어디까지 한 덩어리 잘라야 될 것 같아? 잘라봐. 쌤 보게.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성훈이 똑같아? 은서스 어디까지 자를까? 자, 갔다가 올게. 우리는 이 글을 세 덩어리로 잘라서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덩어리는 어디까지 자르면 좋을까? 옳지 잘했어. 아름. 그렇지 잘했어요. 은서스 선생님 잘라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걸 니네? 응? 주혜 어디까지 했다? 거기까지 했다? 거기 앞부분에 하나 더 잘라질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자 볼게요. 얘들아 우선 니네가 짐작해봐. 앞쪽에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 그렇지. 감나무. 감나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자? 감나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자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까지요? 옳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까지요.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까지요. 그럼 질문.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얘들아 누구만 있는 게 아니야? 응? 거기 봐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겠어 라고 이 사람이 말한 건 감나무를 흔드는 게 누구뿐만은 아닌 거야? 바람뿐만은 아닌 거지. 바람 말고 누구도 감나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바람 말고 누구도 감나무에 영향 주고 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구요? 밑에 줄 누구? 햇살. 밑에 줄 누구? 딱따구리. 밑에 줄 누구? 청설모. 그럼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내가 감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감나무가 막 흔들려. 근데 감나무 흔들리는 게 뭐 때문이야? 바람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감나무에 또 뭐가 비쳐? 햇살이 바짝바짝 비친단 말이야. 근데 좀 지나니까 또 누가 딱따구리 가서 막 딱딱딱딱 쪼고 있어. 좀 있으니까 청설모가 감나무를 타고 내려오고 있어. 감나무는 누구누구? 햇살, 바람, 딱따구리, 청설모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구나. 맞아? 받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야. 너무 내신처럼 깊게 분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덩어리 우리 같이 볼게요.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엄마 갑자기 뭐가 나왔어?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자, 화자의 두 번째 상황이에요. 뭡니까? 사랑이 끝났기로서니야. 그래 이별했어.
이별했다고 얘는. 이별한 아이가 지금 감나무 보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겠냐? 그러면 사랑이 끝났지만 나의 그리움은 여전하다 이 말이잖아. 나의 그리움은 여전하다 이 말이잖아. 그리움 계속돼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며 주먹송이처럼 커가는 땡감. 얘들아, 그리움 어디에 비유했어? 감에 비유했지. 나의 그리움이 이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진대. 그럼 이게 커지는 그리움은 누구랑 비슷해? 감나무에게는. 감이 커가는 거랑 비슷하지. 맞아? 근데 지금의 감은 무슨 감이야? 맞아. 지금의 감은 무슨 감이냐면 땡감이야. 질문. 땡감이 뭐야? 맞아. 감 중에 어떤 감? 안 익어서 떫은 감. 색깔도 대체로 어떤 색깔이야? 맞아. 초록색이야. 크기도 어떻겠어? 좀 작겠지. 그렇지. 초록색이고 작은 감, 잘 익지 않아서 떫은 감을 땡감이라고 불러요. 나의 그리움이 누구에 비유되고 있어? 감에 비유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땡감이지만 얘가 점차 뭐 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누가 바뀔 거예요? 감이 바뀌겠죠. 그럼 뭐도 바뀔 거예요? 내 심리도 바뀌겠죠. 맞아요? 감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요.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마는 얘들아 나는 뭐도 있어요? 기다림도 있어요. 이별했지만 혹시 님을 다시 만나지는 않을까? 라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뒤척이며 산에서 오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물 소리도 들어보게. 질문. 선생님 지금 이 뒤에 1급은 뒷부분은 약간 두 가지 상황이지. 감나무의 상황과 감나무와 나의 처지지. 잘 봐봐. 감나무의 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땡감들 밑에 가봐. 땡감들 밑에.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누구에게? 누가? 그렇지. 감나무가 흰 구름도 이고 장대비도 맞아봐. 맞아? 나는 그 사이에 뭐 할 거야? 밑에 줄. 나는 그 사이에 뭐 할 거야?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밤에 모두 해볼 거고 뒤척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두 할 거야? 산에서 오는 소리도 들어보면서 우는 소리도 들어볼 거야.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모두 있어요.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물 소리도 들어볼 거야. 이건 누가 할 거? 내가 할 거. 그럼 얘들아 질문. 감나무에는 지금 뭐가 열려 있어? 감이 열려 있지. 그럼 이 감이 흰 구름도 머리에 이고 비도 맞으면서 이 감이 천천히 뭐 할 거야? 커가고 익어갈 거지. 맞아요? 감나무는 뭐 할 거냐면 커가고 익어갈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나도 뭐 하면서 그 밑에서 감나무와 함께 뒤척이기도 하고 산에서 나는 새소리도 듣고 계곡 물소리도 들으면서 나 또한 어떻게 하겠어? 얘랑 뭐 된다고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얘랑 뭐 된다고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동일시 될 거라고 말했으니까. 동일시 된다고 말했으니까. 나도 뭐 할 거야? 커가고. 사람은 익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두 글자로 말해요. 지문에 여기 보기에 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성숙이라고 말하겠죠. 성숙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아, 화자가 뭐 했구나. 지금 상황. 화자가 지금 상황 뭐 했구나. 이별했구나. 이별해서 지금 어떤 정서 갖고 있구나.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정서 갖고 있구나. 그럼 마음이 복잡하겠지? 그 복잡한 마음에 뭘 보게 된 거야? 감나무를 보게 된 거야 얘들아. 근데 감나무에 감이 열려서 그 감이 뭐 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야? 그렇지. 뒤에 가면 나올 거지만 익어가는 것까지 보게 된 거야. 커가고 익어가는 걸 보게 된 거라고. 그러면 어라? 저거 감이 처음에 열렸을 때는 초록색이고 쬐깐했는데 나중에 익어가면 감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감 익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되라? 주황색으로 바뀌고 결국에 걔가 어떻게 돼요? 더 익으면. 아니, 홍시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치? 홍시로 바뀌겠지. 그 과정까지를 지금 누가 보게 된 거야? 화자가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감. 저거 처음에는 초록색 쬐깐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네? 아주 익어서 탐스러운 과일이 되네. 아, 나도 지금은 뭐지만 이별해서 그립고 기다리고 마음이 복잡해. 하지만 누구의 모습을 보니? 감의 모습을 보니 아, 이렇게 감처럼 뭐 하면? 흰 구름도 머리에 이고 장대비도 좀 맞으면서 외부의 시련도 이겨내고 외부의 자연과 더불어서 자라다 보면 나 또한 감처럼 뭐 할 거야? 익어갈 거야. 난 사람이니까 익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할 거야? 성숙할 거야. 맞아? 이 시가 이 내용이지. 마지막에 진짜 그 내용 말하나 봅시다. 자, 계곡물 물소리도 들어보게 짝대기. 여기까지 짝대기. 그럼 결국 마지막 그 기다림이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었어. 그 지푸른 감들. 얘들아, 그 지푸른 감들이라는 건 어떤 감이었을 거야? 그렇지. 땡감이었을 때일 거야. 땡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거야. 얘들아, 형형 등불을 밝힐 거야. 그럼 땡감이 형형 등불을 밝힐 거야. 그럼 이 글에서 땡감은 명암 중에 무슨 이미지? 지푸른 땡감이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무슨 이미지? 암의 이미지. 얘가 익어서 주황색 탐스러운 그 홍시가 된 건 무슨 이미지? 그렇지. 밝음의 이미지.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연 속에는 뭐가 공존한다고요? 자연 속에는 뭐가 공존한다고요? 명암이 공존한다고요. 누구를 보면? 감의 모습을 보면 얘들아 처음에는 뭐였지만 암이었지만 잊고 난 모습을 시에서 뭐라고 말했어? 형형한 등불이라고 말했으니까 병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자연물 안에는 명암이 공존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대요. 자, 밑에 줄 보면 밑에 줄 변화의 양상 그려집니까? 네. 어디에서요? 땡감에서요. 어디로요? 형형의 등불로. 변화의 양상 그려지죠. 맞아요? 이 변화의 양상이 누구의 변화지만 감나무에 있는 감의 변화이지만 이 변화는 누구랑 같다? 나의 내면의 변화와 같다. 이게 동일시지. 그래서 마지막 가봐요.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눈부시지 않으랴. 그럼 얘들아 땡감이 형형 등불에 뭐가 되면? 익은 감이 되면. 그치? 홍시 익은 감이 되면 지금 무슨 이미지로 세상이 바뀌어요? 밝음의 이미지로 마지막 세상과 하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그럼 얘들아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땡감 같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럼 내가 어떻다? 그리움과 기다림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었다. 근데 감이 뭐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성숙을 보이듯이 나 또한 뭐가 돼요? 이별을 바탕으로 내면이 뭐해서 성숙해져서 나 또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밝은 존재로 나아갈 것이다. 밝은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밝은 존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가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지.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내신 수업할 때도 그 말 했지만 제목에 얘들아 마지막에 서술어가 없으면 응? 이거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서술어가 없는 제목이 많아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마지막에 서술어가 없어요. 감나무 그늘 아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생략 서술어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 성찰했다, 반성했다, 성숙했다 이 얘기라 그랬지. 그래서 이 작품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품입니다. 자, 나번을 읽었어요. 보기를 가지고 나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 그랬지? 달을 읽으면서 해도 됐었는데 22번에 선지 지워놓고 23번에 선지 지워놓고 그치? 24번에서도 선지 지울 수 있냐? 아 이건 아니구나. 25번 풀 수 있고요. 맞아요? 26번도 답은 아까 읽었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우린 25번만 한번 가볼까요? 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는 쉬웠어 얘들아. 문제에서는. 자 A 바람.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얘들아 화자는 바람이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맞아? 이거 자체가 틀리지. 이게 뭔 말이야?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라고 말했어. 그러면 바람이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맞는 말? 아니지. 그럼 1번 X야. 2번 B가 봐. 화자는 B가 내는 소리와 B가 내는 소리가 누군데? 딱따구리가 내는 소리야. C의 움직임. C가 누군데? 청설모가 움직이는 거야.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 얘들아. 딱따구리가 찍고 가고 청설모가 찍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땡감이 나오지. 맞아? 그럼 잘 익은 상태, 충분히 익은 상태의 감은 어디에 나와요? 누가 잘 익은 감이야, 얘들아? 형형, 색색의 형형, 등불. 이게 감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내용은 관련 있어, 없어? 없지. 3번. 화자는 B와 C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린다. 얘들아, 감나무를 보기 전 화자는 이미 무엇을 경험했다? 이별을 경험했다. 그지? 이를 보며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별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나무를 보면서 헤어지는 것이 중심이 아니야. 여기서 뭐가 중심이야? 감나무에 여러 개가 왔다 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4번이요.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D를 만나기도 하고 E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D하고 E가 뭔데요? 흰구름과 장대비. 나무가 흰구름과 장대비 맞을 동안 나 뭐 할 거라 그랬어? 뒤척이고 산의 소리 듣고 계곡 소리 들을 거라 그랬어. 그러면 뭐 할 거라 그랬어? 커갈 거라 그랬어. 성숙할 거라 그랬어. 그러니 얘네를 듣고 성숙하는 과정이니까 의미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그래서 답은 누구? 4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들아 가져가야 될 거, 오늘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보기의 내용이 아주 흘려 읽을 게 아니라는 거야. 보기의 내용을 굉장히 새겨봐야 돼. 새겨본 다음에 지문하고의 관련성, 연관성을 묶어가면서 읽어야 이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라가 되는 거야. 맞겠지? 자, 그럼 이제 가번의 내용을 가지고 가를 가볼게요. 보기의 가의 내용을 가지고 가를 가볼게요. 보기의 가의 내용은 뭐였어요? 화자의 현실은 뭐고요? 암울한 밤이죠. 화자애가 현실을 암울한 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연대가 없기 때문에. 화자는 그래서 계속 무엇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그리운 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럼 이 그리운 이는 나와 뭐 할 수 있는 이겠어요? 연대할 수 있는 얘겠고요.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위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난다고?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생각한다고?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는 작품. 다시 말하면 연대의 회복을 소망하는 작품이 가번이었어. 맞지? 그럼 이제 질문 가봐.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얘들아, 두고 온 거이니까 지금 현실에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두고 온 것 밑에다가 보기에 나오는 말 하나 써봐.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리운 대상이라고 써도 좋고요. 그리운 대상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렇지. 연대하고 싶은 대상 혹은 연대라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맞아? 그 다음에요.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질문. 빛나는 때는 어떤 때야? 현재야, 미래야? 당연하지. 왜 보기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현재는 어둠이고 미래는 밝음이니까 빛나는 때는 미래일 거야. 미래를 위해서 나 뭐 한다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이 소금 뿌리는 행위는 왜 해요? 왜 해요? 지금이 누구한테 소금을 뿌리는데요? 두고 온 것들에 소금을 뿌리는 거지. 맞아? 그럼 두고 온 것들에 왜 소금을 뿌리냐면 지금은 두고 온 것들이 없어. 내 곁에. 없어. 그런데 얘를 만날 때까지 얘가 뭐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야 잘 유지될 수 있으면. 맞아? 그럼 얘들아, 나 소금을 뿌리는 건 왜 한다고요? 나중에 만날 밝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중에 만날 밝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소금을 뿌리는 거야. 얘가 나중에 밝은 모습 그대로 오게 하려고. 밝은 모습 그대로 오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얘네가 상해버리면, 사그러져 버리면
밝음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요.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는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다. 그럼 얘들아, 떠돌면서 나 계속 뭐 하고 있어? 맞아. 그럼 떠도는 행위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지. 무엇을 찾는 행위야? 그리운 일을 찾는 행위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인 거지. 맞나요? 그 다음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방은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어둠이겠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든 사람 보이지 않아요. 등불 하나 켜든 사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왜요? 밝음의 이미지니까. 그리운 대상이니까. 맞아? 아, 왜? 등불 켜있으면 얘들아 밝은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글에서는 밝음이 긍정이고 그리운 대상이고 미래의 긍정적 모습이니까 얘는 긍정적인 대상이지. 근데 얘가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뭔 거예요? 부정인 거죠. 그 밑에 줄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질문. 발자국 소리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왜요? 발자국 소리 앞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뭘 지키는? 그렇지. 등불을 지키는 어쩌고 저쩌고. 맞아? 그럼 이 발자국 소리도 얘들아 뭐 하는 애야? 밝음을 지키려는 그리운 대상이니까 얘도 뭐가 돼? 긍정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의 현실을 구체화해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어둠의 현실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질문. 잊혀진 목소리 위에 동이어 있어요. 누구요? 맞아요. 두고 온 것들. 잊혀진 목소리 두고 온 것들. 지금은 없지만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얘들아, 목매이게 부르짖는 행위는 어떤 행위와 같을까? 위에 있는 행위 중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떠돌아다니는 거. 그렇지. 대상을 찾는 행위일 거야. 그 대상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야? 아니야.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새벽길 숨 가쁘게 넘고 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새벽길을 뭐 하고 있어? 숨 가쁘게 넘고 있어. 누구 찾으려고? 잦아드는 소리 찾으려고. 맞아? 그럼 잦아드는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 그리운 대상, 두고 온 것들이 내는 소리. 그거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야. 근데 얘들아, 이 글의 시간적인 배경 언제야? 나 언제 찾아다닌다고? 아니야. 새벽길.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새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시간이야? 그렇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 새벽이잖아. 밤은 이 글에서 어떤 이미지라고? 어두우니까 부정적 이미지였고 아침은 해가 쫙 떠오르는 밝은 시간이니까 긍정의 시간이었잖아. 그럼 새벽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맞아? 시간이 지났어. 나 가고 있다고 얘들아. 하늘을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별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무슨 이미지니까? 그렇지. 밝음의 이미지니까. 근데 눈 뜨지 않는다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 어둠의 상황, 부정.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두고 온 것들 어디도 있었어? 첫 문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운 대상이었고요.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그럼 질문. 얘들아, 내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내가 그리운 대상을 찾으러 갔단 말이야. 그런데 뒤를 싹 돌아봤더니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소금을 뿌리며 온 나의 지나온 길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소금을 뿌린 길이 지금 지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말했어? 밝게 보인다고 말했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며 가면 결과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밝아질 거지. 자, 보기에서 뭐라고 말했어? 보기에서 뭐라고 말했어? 이 마지막 부분을 보기에서 뭐라고 해석했어? 그렇지.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한 거야. 맞아?
그럼 너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뭐야, 아직 현실은 밝음이 온 건 아니잖아. 부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네가 너무 오독,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기에서 뭐라고 말했으니까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거지. 맞아요? 그 기대가 어디에서 드러나? 마지막 두 부분.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하니 비춰주고 있으니 그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며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우리가 보기의 내용 가지고 지문을 계속 어떻게 나누면서 긍부정으로 나누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했어요. 맞아? 이거 학교에서 내신하듯이 표현법 뭔지, 전개 방식 뭔지, 뭐 이런 거, 상징적 의미 외적으로 보고 이런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에 1번 선지요.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짝대기. 확인하는 것은 짝대기. 23번에 선지 같은 거 얘들아 제발 좀 짝대기 하나만 그어줘요. 귀찮아하지 말고요. 그럼 짝대기 앞에는 무슨 내용? 뭐요? 짝대기 앞에는? 지문 내용. 앞에는 지문 내용. 뒷부분 읽어볼게.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준다. 뒤에 건 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앞에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 혹은 앞에 뭐가 나오고 표현 그리고 뒷부분에 뭐요?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나오지. 어쨌든 선지가 내용이 길고 내용이 좀 구분이 되면 얘를 구분을 우선 하는 거야. 그리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1번 선지뿐만 아니고 선지는 내용과 해석의 뭐요? 일치 여부 확인. 그럼 가봐요. 우리 뭐라 그랬어? 사방을 둘러봤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준다. 얘들아 어디가 틀렸어? 옳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밑줄 해봐.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얘들아 밤을 지키는 애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지. 밤을 지키는 애가 왜 동그라미야? 그렇지. 밤을 지킨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결국에 그 밤을 지키는 아이들은 밤을 지켜서 얘가 유지되고 싶은 아이야? 아니면 밤을 몰아내고 싶은 아이야? 몰아내고 싶은 아이인 거잖아. 그럼 밤을 지키는 아이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러면 그 대상은 화자가 찾는 대상이다 거부하는 대상이다? 찾는 대상이다. 따라서 피해 다니며 라는 말 내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맞아? 다른 거 외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좀 쉬워서 넘어갈게요. 22번 가봅니다. 1번 어떻게 할까?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 감 익어가니까 가을이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기는 하죠. 뭐요? 가구나. 가에는 아예 없지. 나는 아까 뭐 있었어요? 감 익어가는 거 있었고요. 가는 아예 없네요. 2번 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얘들아 관조 몇 동그라미?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탈속 동그라미. 얘들아 질문. 나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다고 하면 맞는 선지게 선생님 이 말 일부러 안 했는데 다에도 나와 있어서 다에서 한 번만 하고 나에선 안 했는데 관조? 내가 원하는 답은 유추였어. 헐 쌤 왜요? 봐요. 나 지금 누구 봤어? 그렇지. 감나무. 여기에 누구 봤어? 감 봤어. 근데 감이 뭐 했어? 그렇지. 이거 감. 누구? 나. 뭐해? 성숙함. 얘들아, 감나무랑 나랑 같은 애야? 다른 애지. 근데 뭐 하다고 말해?
결론 같다고 말하지. 그럼 나번의 서술 방식, 진술 방식은 뭐라고 말해야 돼? 유추라고 말해야 되지. 지문에 선지에 답은 없지만 나번 답은 묶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유추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요. 관조라는 말이 있고 탈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 얘들아. 관조랑 탈속이랑. 관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자, 관조. 관조 뭐라 그랬어?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거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는 게 이런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얘들아 나의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 심리적 거리의 느낌이 더 강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영우의 구체적인 삶, 얘의 어떤 일상생활 이런 거는 잘 몰라. 우리 학원에 오는 3시간, 4시간만 이 아이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영우가 어떤 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때? 영우가 오늘 졸고 있는 이유도 내가 막 이해할 수 있고 얘가 막 개소리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정서적으로 얘랑 좀 더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내가 얘의 삶과 가까워지면 얘한테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감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얘를 이해하게 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영우가 숙제를 안 해왔어도 아이고 저 새끼가 어제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숙제를 안 해왔지. 저 새끼가 프로게이머가 될라나 막 이러면서 생각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제 게임하셨어요? 미친 새끼군. 자, 이렇게 할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야. 일정한 거리를 두면 어때요?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가 덜 생겨요. 정서가 덜 생긴다고. 그래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절제되어 서술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해? 관조라 해, 얘들아. 그래서 관조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 대상이 나와는 좀 어때서? 동떨어져 있어서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이지 거기에 내 감정이 뭐 되지 않아요? 이입되거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이 글은 완전 가깝지, 심리적으로. 왜? 내가 감나무와 뭐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동일시되고 있으니까 감나무에 웬 완전히 꽂혔어.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는 게 어머 성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관조라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완전 틀리죠. 두 번째요. 탈속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맞아. 속세를 벗어남이야. 그러면 질문. 속세적인 삶. 속세의 삶이라는 건 뭔데? 맞아. 돈. 또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 돈, 명예 같은 세속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이 속세지. 속세의 삶이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게 탈속의 삶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 글에서는 말이야. 내가 대상을 뭐 해요?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과 뭐 했어요? 이별했어요. 그래서 나 뭐 해요? 그립기도 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해요. 막 기다리기도 합니다. 물론 부나 명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이별하는 건 세속적인 삶일까? 그걸 벗어난 삶일까? 당연히 세속적인 삶이지. 따라서 지문에서 탈속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도 맞지 않지. 성숙한 삶 혹은 성찰하고 있다 뭐 이런 거지. 탈속적 태도 나 이거 다 벗어나서 추월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지. 맞아? 3번 가보세요. 다른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 얘들아, 지금 4번 지문에서는 글쓴이가 뭐 하고 있어? 최립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글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평가하고 있는 거야. 평가하면서 그렇지 뭐해요? 칭찬도 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큰 글을 써라.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3번에요. 타인의 생각과 비교? 없어요.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4번에 개념 하나 나오죠? 연쇄적 표현. 연쇄적 표현. 자, 이때 연쇄라는 말 뭐라 그랬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빠샤 이거라 그랬지. 와우. 녹화가 되고 있군요. 이거잖아. 뭐야? 저기 있는 거. 선생님, 우리 학원 좀 다닌 친구들은 알아. 밖에 보면 글이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중용의 일부가 써 있어요. 조기에 뭐가 있어요? 연쇄가 있어요. 연쇄가 뭐냐면
연결고리를 연쇄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 고리가 연결되려면 얘들아, 얘네가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이 생겨?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을 쓸 때요. 앞문장의 끝부분과 뒷문장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겹쳐서 같은 말이 반복되게 쓰는 것을 연쇄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다 뭐와 똑같다 그랬어? 근해 공식과 똑같다고 했어. 근해 공식 모르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애 해 못 구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이 내용 모르면 선지 판단 안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암기해야 됩니다. 연쇄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지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문장의 끝과 뒷문장의 시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따가 집에 가다가 저기 뒤에 뭐라 그랬어? 중용 23장 써 있거든? 한번 읽어봐. 그러면 중용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대표적인 액이 누구였어요? 원숭이 엉덩이였잖아. 그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거 뭐야? 빨가면. 빨가면. 두 개 겹쳐 있어. 그래서 연쇄야. 그치? 그 다음 5번 가보세요. 가정적 표현. 연쇄네요, 연쇄. 연쇄를 이루고 있네요, 두 친구가요. 그죠? 자, 5번에 가정적 표현. 가정적 표현 뭐 하면 돼? 뭐뭐 하면, 뭐뭐라면 하는 조건문이 가정이지. 얘들아, 나번에는 가정적 표현 어디 나와요? 날로 잘하면. 나번에는, 아니. 나번에는 어디 나오죠? 그림이 날로 잘하면도 있고요. 마지막에요. 세 번째 줄. 형용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그럼 뭐 할 거야? 밝아질 거야. 감의 밝음이라는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22번 답은 누구요?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들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 뭐냐면 아까 화작 우리 30문제 풀어오기로 했잖아요. 화작 30문제 소미야 뭐냐면 우리 지금 안 푼 것 중에서 35번부터 37번 세트하고 43번부터 45번 세트만 골라 푸는 거야. 모든 화작에. 그러면 30문제가 될 거예요.